만성 통증에 좋은 음식은 일단 그 단백질이 좀 풍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질과 비타민이 들어간 비만이신 분들은 지방이 많잖아요. 지방이 많다는 것은 지방 자체에서도 염증세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신 분들 보면은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본인이 어떤 자세나 이런 거 관계없이 일단 염증 수준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만 뭘 잘못해도 통증을 더 쉽게 느끼실 수가 있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척추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척추 중에서 요추 4, 5번이 우리 몸무게를 굉장히 많이 담당하는 부위고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부위예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너무 앉아있거나 활동을 과하게 하다 보면은 척추 쪽에 무리가 많이 가면서 디스크도 굉장히 자주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과체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본적인 염증을 줄이고 그 다음에 척추에 무리를 가지 않는 선에서 체중을 일단 감량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면은 사실 발바닥도 엄청 아프거든요. 족저근막염 환자들도 대부분 뚱뚱해요. 근데 그 족저근막염이 잘 안 나는 이유가 체중이 계속 눌려가지고 발바닥이 걸어다니는데 어떻게 이게 뭐 약을 쓴다고 잘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대부분 체중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 중에서도 허리가 아프신데 체중이 좀 많이 나오셨다, 그리고 배가 좀 많이 나오셨다, 이런 분들은 제가 체중 감량을 꼭 말씀드리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 좀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만과 통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생활 습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제 생활 자세 부분인데, 자세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직업상 한쪽 방향을 계속 써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뭐 미용실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세탁기를 하신다던가 뭐 그림을 그리신다던가 이런 부분 있어서는 보통 이제 자기가 이제 오른손잡이일 경우 오른손을 계속 많이 쓰면서 그쪽에 등 근육이 뭉치고 또 허리가 틀어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직업적으로 계속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꼭 집에 오셔가지고 그쪽을 좀 풀어주시고 항상 이런 걸 습관화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 이제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이제 자세 같은 거는 본인이 신경 쓰면 조금 고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유의를 해주셔야 됐고, 직업적으로 이제 한쪽의 근육이나 이제 그런 인대를 좀 쓰는 분들은 집에 오셔가지고 그걸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 생활 습관을 좀 생활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현대의 어떤 그 생활 식단을 보면 당의 섭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빵이나 뭐 과자 같은 그 안 좋은 그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좋은 것을 먼저 먹기보다는 안 좋은 것을 최대한 많이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단 어떤 그 음료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빵 같은 거는 최대한 섭취를 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신선한 재료를 사서 집에서 직접 해서 드신다든지, 이제 단백질과 그다음에 채소를 좀 충분히 드시면 만성 통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한다는 거는 결국에 과하게 쓴 부위를 좀 이제 이완시켜 줄 수 있게 좀 풀어주라는 건데, 가족분들 중에서 이제 혹시 본인의 어떤 그 근육이나 이런 걸 풀어줄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거기를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풀어줄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이제 힘드신 경우에는 폼롤러 같은 부위를 사용해서 자가로 이제 그 부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반신욕이나 사우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몸을 전체적으로 이완시켜 주시고, 사실 이게 한두 번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고 매일매일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장수하시는 분 생활 습관 중에서 보면은 꼭 반신욕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자기가 이제 썼던 근육을 그날 해소시킨다. 그러니까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이제 힘들었던 부분을 좀 해소시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한 가지씩 해보면서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성 통증에 좋은 음식은 일단 그 단백질이 좀 풍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질과 비타민이 들어간 야채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에서 근육이나 이런 세포가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드셨을 때 도움이 많이 되시고,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그런 성분들이 주요한 원소는 아니지만 우리 몸의 어떤 대사를 이제 이루게 하는 주요한 조효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드셔줘야 대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선한 야채를 드시는 게 좋고,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또 추천드리는데, 칼슘이란 그 원소는 우리 몸을 산성에서 알칼리로 바꿔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알칼리로 이제 우리 몸이 변하게 되면 염증이 많이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푸른색 야채, 뭐 빨간색 야채 이런 거 충분히 드시면 네, 칼슘도 같이 보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영양제를 왜 드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식품으로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원소를 섭취하면 정말 그게 가장 좋지만, 사실 지금 현대에 나와 있는 이런 식품들은 영양소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도 50년 전에 나온 사과랑 지금 사과를 비교하면은 예전에 이제 나온 사과만큼 영양소를 보충하려면 보통 지금은 현재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먹어야 그 비슷한 양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식품에서 이제 나온 섭취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불가결하게 이제 영양소를 드실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 이제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 수용성 중에서 B군, C군은 이제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D군을 좀 이제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통증 환자들에게 필요한 영양제가 이제 마그네슘이 있거든요. 예,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고 심장도 좀 안정적으로 해주고, 그래서 마그네슘은 꼭 추천을 드리고요. B군은 우리 몸의 어떤 에너지원, 활력을 내기 때문에 좀 충분히 드셔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염증을 굉장히 낮추고 몸에 전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간은 비타민 C가 몸에서 합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꼭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과일이나 야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좀 고영량을 드시는 게 좋아요. 보통 3,000 이상에서 뭐 10,000 이상 드셔도 되고요. 비타민 C의 형태도 가루에서부터 이제 그 형태가 뭐 리포소말 비타민 C도 있고 뭐 앞타민 C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가 많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 몸에서 잘 흡수가 되는 형태로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흡수가 잘 되는 영양제를 선택해서 드시면은 통증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엉덩이가 아프신 경우는 대부분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생기는 것인데,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장도가 떨어지고 근육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엉덩이 근육을 좀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스쿼시 같은 운동을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좀 너무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좀 많이 걸어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엉덩이 근육을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좋은 점이, 엉덩이를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허리에서 하는 일을 엉덩이 쪽에서 이제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리 통증이 많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골반과 다리 쪽의 근육을 강화하면서 이제 발목이나 발바닥의 통증도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걸을 때 사실 우리가 좀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다리로 걷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리로 걷는다는 느낌보다는 엉덩이 전체를 이렇게 회전해서 걷는 것이 엉덩이를 좀 더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통증을 줄일 때 우리가 가장 흔히 일어나는 그 자세 틀어짐을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에 항상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틀어진 자세를 치료를 통해서 이제 회복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호르몬 레벨이나 그 다음에 신경을 좀 튼튼하기 위해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제 운동인데, 운동을 해서 그 근육이나 인대를 튼튼하게 하고 산소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뇌 상태를 안정화시킨다면 이제 통증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증 관리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생활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의 통증뿐만 아니라 마음의 통증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마음까지 신경을 쓴다면 통증 관리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